풍수라는 것은 바람과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데서 장풍덕수다. 장풍덕수라는 것은 바람은 감추어 두고 물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은 옛부터 신라 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물이라는 존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적 입장에서 생각해왔는데 이 신앙이 바로 용왕신앙입니다. 용왕신앙인데 신라의 개국신화 또는 탄생신화에도 항상 따르는 것이 물입니다. 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혁거세도 신라를 신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물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정이다. 나정이라 하는 이 샘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흰 알이 있더라. 그 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육부 촌장 중에 한 사람이 가져와서 자기 장롱 속에 놓으니까 이게 부화되어서 옥동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박혁거세의 아내 역시 알령정이라는 우물에서 났다는 것이죠. 알령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라의 왕조 또 특히 신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탄생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우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왕의 어떤 탄생도 물론이거니와 큰 그 대장군에 이르기까지도 우물과 관계되는 신앙적 입장을 많이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김유신 장군의 경우도 김유신 장군이 그 부하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바로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우물에 있는 물을 떠먹고 물맛이 애와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 일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매정입니다. 이 우물이거든요. 전부 우물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신라인들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라는 용왕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무왕도 죽어서 결국 용왕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신라인들은 용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드는데 그 구멍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경주에 가면은 탑동에 가면은 가문사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밑에 기둥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 보면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용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용이 적은 구멍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작은 용이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용이라는 존재는 물이라는 것이죠. 물이니까 적은 구멍, 다시 말하면 바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멍 이상이 되면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풍수지리가 덜 치워지기 이전부터 우리 선인들은 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가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을 멀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은 이것이 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것은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바람도 날아가는데 왜 바람은 음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람은 이렇게 움직여 오다가 산이라는 존재에 와서 이 플러스가 산이라는 존재에 와서 이 마이너스는 항상 우리가 봐서 하늘 중간에 공기, 대기, 그 다음 땅 이걸 봤을 때는 항상 땅 부분을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역시 마이너스로 음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람은 음으로 이렇게 일단 그 동적이 정적으로 일단 변이가 됩니다. 변이 돼서 바람은 감추어지는 곳이다. 물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아가셔서 묘를 쓸 때도 이러한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산맥 이 자체를 물의 흐름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이다 이렇게. 그 맥이 흐르는 쪽에다가 머리를 항상 둔다는 것이죠. 두는데 이 머리를 두는 것도 여러분 풍수를 보면은 이상한 쉑하면서 무슨 뜻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나침판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자축, 임묘, 진상, 오미 쫙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쇠락. 우리는 나침판이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쇠락. 가방도 보면 풍수들은 항상 가죽 가방 누런 거 다 희져는 거기다가 이거 넣고 줄자 하나 넣고 이래 가등입니다. 그 가방 속에 뭐 많이 들었지 싶어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냥 가다니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좌양을 맞춘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유인물 잠깐 보셨죠? 앞뒤 여러 장 있지만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앞뒤로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축생이다. 축생 같으면 좌양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서 15도 방향을 축생의 좌양이라 본다면은 이쪽에 머리를 탁 이래 맞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서 이 혈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쪽 보면은 북북동이다. 안 그러면 서남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좌양이 각 그 12지별로 자기 위치가 전부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요 방향을 잡는 걸 가지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풍수들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 책들의 이야기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 그 설화학자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도록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사람의 운명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침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준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동남이다. 남이다라는 그런 사람을 그 좌양을 맞출 때 삐딱하게 이렇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쪽을 맞춘다면 산이 기슭이 산맥이 이렇게 흘러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높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남쪽을 맞추면 산 이런 데다가 남쪽을 묘를 쓰면 안 됩니다. 산이 이쪽으로 산이 쭉 이렇게 기슭이 나는 산에다가 이렇게 높여야 되죠. 그다음 북쪽에 서쪽 끝에만 서쪽으로 이렇게 되는 산에도 성암산 쪽에가 이렇게 높여야 된다. 이쪽을 높여야 되는 운을 이쪽에 높이려면 집안에 좋은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쪽에 높여서 무악산 쪽에다가 산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선상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 구룡산 쪽으로 해가 쭉 내려와가지고 서쪽으로 쭉 내려오는 데다가 묘를 설락한다. 그러면 북쪽으로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자리는 서면 안 되죠. 산수를 자기 선산에는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좌양에 맞는 산을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방위를 잡는 사람들의 풍수들의 자기만의 노하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크게 믿을 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을 바 없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풍덕수라는 뜻에서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항상 뒤에는 산이 있다. 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된다. 흐르되 물이 흘러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이 어떻게? 지 쪽으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와서는 나갈 때는 지하 위에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비어서는 안 된다.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 앞에서 하천이 물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그저 앞에 돌아가 지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건 돼도 바로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에다 산소 자양을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딱 졌는다. 집을 졌는데 집에도 항상 뒤에는 쌓이고 앞에는 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풍수가들은 배산임수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이어서 흘러나가는 꼴을 보면은 이 집은 명당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도 물이 어떻게 이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집 앞에서 지가 흘러가 이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만이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나쁜 거 들어오는 걸 싫어해도 얕든 복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걸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지가 딱 터지고 있는 걸 좋아, 감추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늘 이런 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다 별 뜻이 없습니다. 없고 풍수의 가장 기본된 원리는 내가 모든 책을 다 찾아서 보니까 이 풍수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설화더라는 것이죠. 이 설화에서 풍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적성이에요. 적성. 적성을 얼마나 했느냐? 남한테 얼마나 많은 적성을 했느냐? 그 다음 얼마나 부모한테 효양을 했느냐? 요 두 개 가지고 명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명당의 주인공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명당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 설화에서 나타나 있는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